뭐 한국이 이제 과거에도 미국의 절충교역 형태로 해서 뭐 전투기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방산의 좀 경쟁력들 좀 위협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이 좀 선제적으로 견제를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미국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이제 견제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요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한국 방산을 견제를 하는 거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승윤입니다. 일단은 뭐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를 이제 비롯해서 이제 유사한 성격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호를 하는 거는 한국이 워낙 이 무기에 대한 이제 공급 속도가 빠르고 납기도 잘 준수를 하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빠른 납기들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보고 있고, 뭐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은 발트 3국, 그리고 이제 북유럽 국가처럼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좀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한국 무기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태에서도 계속 선호 현상들은 나오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미국 무기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미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좀 이제 미국이 뭐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 이제 중단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들을 이제 걸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중심의 구조에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뭐 유럽 다른 지역으로 좀 다변화를 해야겠다는 니즈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이 뭐 폴란드에 대응했던 것처럼 중동에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이제 선호들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아태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무기 공급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더 이제 선호가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어서,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완전히 이제 무기에 대한 자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 무기들을 좀 대체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은 합니다. 뭐 이제 중국이 오히려 이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에 제한적으로 수출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이제 서방의 자유진영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한국을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헌법이나 이런 법령상 불가능했던 이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것들을 수출 가능하도록 조금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제 막 이제 법령 개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적극적인 시도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큰 성과들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들이 나오는 데에는 결국 이 관세 영향에서 그래도 방산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 관세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뭐 수출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국 방산은 지금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지만 미국의 수출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영향은 이제 제한적인 이제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뭐 한국의 절충 교역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미국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무기를 팔았을 때 한국이 이제 무기를 산 금액만큼 또 어느 정도 미국의 절충 교역 형태로 해서 미국이 뭐 한국에 무기를 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한테 기술 이전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금액만큼 뭐 한국이 뭐 미국산 무기를 라이센스 형태로 해서 생산을 한다라든지,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중동 모든 국가들이 보통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절충 교역의 형태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미국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조금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 이제 과거에도 미국의 절충 교역 형태로 해서 뭐 전투기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방산의 좀 경쟁력들 좀 위협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이 좀 선제적으로 견제를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데, 결국 미국 방산 기업들은 한국한테 무기를 팔려면은 이 절충 교역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헬기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한국이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들, 미사일도 비롯해서 미국한테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가장 큰 포인트가 절충 교역인 부분들이 있고, 뭐 미국의 방산 최대 경쟁 지역은 또 유럽인 상황이고, 한국이 만약에 미국이 이제 절충 교역을 이제 거부를 하고 뭐 이제 그 부분들을 줄여가겠다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도 뭐 정치적인 이제 관점에서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런 효과적인 관점에서 유럽과 이제 미국을 두고 저울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도 쉽사리 이 절충 교역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충 교역은 글로벌 방산의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것들을 갑자기 줄이거나 뭐 폐지하는 부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이제 견제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요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한국 방산을 견제를 하는 거는, 왜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리 무기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국 방산이 결국 경쟁력이 커졌던 거는 이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반기고 있거든요. 미국이 다 대응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미국의 우방국들한테는 이 무기 수출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정책 자체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정도 표면적인 견제 움직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한국은 내재화가 되고 있고 자립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의 뭐 어느 정도 과거에는 미국의 부품에 종속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무기에 종속이 되었다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한국이 이제는 계속 오랜 기간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방공, 뭐 화력 무기들, 뭐 기동 체계들, 위성, 통신 등등등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무기 체계에서 기술적인 자립도들을 좀 높여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에 있어서 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기회들을 잃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산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으로 해서 뭐 이제 미국형, 과거에는 이제 미국형 아이언돔, 지금은 이제 골든돔 형태로 해서 이름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한데, 이 골든돔 구축에 대해서도 뭐 한국 기업들의 뭔가 협력을 희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외 쪽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조선과 비슷하게 방산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의 그런 이제 양산 능력이라든지 뭐 기술력인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LIG 넥스원이 제조를 하고 있는 이 비궁 사업이 또 이제 대표적일 텐데, 작년 뭐 재작년 과거로부터 이제 이런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유도 미사일인 비궁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비궁 사업을 미국이 FCT 형태로 해서 조달을 하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 이제 여러 비군 관련돼서 성능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고, 미국이 또 한국산 무기들을 사려는 움직임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무기 체계, 이런 방산 업종에서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간 미국의 그런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수출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업별로 많이 이제 깔려 있는 상황들인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폴란드 K2 2차 전차,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 전차 사업 이제 이런 것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K9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노르웨이라든지 뭐 에스토니아 등등등 이제 발트 3국과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기회들이 나오고 있고, 천무라고 하는 다른 장의 로켓 시스템도 이제 북유럽 중심으로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도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을 좀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K9 자주포, K2 전차, 뭐 천무, 레드백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 좀 다수 이제 수주 기회들을 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도 방공 시스템 저희가 이제 뭐 사우디, UAE, 이라크의 이제 과거 천궁이라고 하는 M셈이라고 하는 이제 방공 체계들을 이제 수출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L셈에 대한 추가 수출 기회들을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는 K2 전차 같은 기갑이라든지 아니면은 K9 같은 활용 무기들에 대한 수주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과거 방공 중심에서 이제는 기갑 활용 무기 체계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K2 전차인데, 작년에 이 K2 전차의 변속기가 과거 이제 독일제 변속기를 쓰다가 이제 완전히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를 이제 채용을 확정을 지으면서, 과거 이제 유럽의 부품들을
떴을 때는 좀 중동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제한이 됐었었는데 이제는 뭐 엔진도 그렇고 변속기, 흔히 파워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우리나라 제품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소 이제 풀린 이제 상황들이고 그동안 뭐 진입을 못했던 시장에 좀 추가적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중동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태 지역도 뭐 방공, 전투기 등등등 이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지금 사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동, 아태 그리고 뭐 남미 등등등 전 세계적으로 올해 좀 다양한 수주 기회들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올해 수주 목표를 한 200억 불 정도 이상으로 잡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좀 수주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K9 자주포 2차 물량들 수주가 나온 상황이고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K9 자주포 사업이 움직이고 있고 기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필리핀 같은 지역에서 천무 무기체계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방공수기 수요, 그러니까 천궁에 대한 수요들도 조금 일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해군과 같은 뭐 함대 공이라든지 함대지, 뭐 함대함 이런 이제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류들에 대한 수출 기회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필리핀 FA50과 같은 이런 전투기 사업들도 좀 다양하게 파이프라인들이 깔려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체계 종합 업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제 모든 부품들을 조달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선호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들이 이제 과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로 넘어가면서 수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익률 자체가 좀 과거 내수 사업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익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멀티플에 대한 상향 여지들이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 선호되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품사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수출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부품사들은 결국 공급처가 뭐 내수 사업이든 수출 사업이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뭐 한국항공우주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익률 측면에서 뭐 수출 사업 비중 늘어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외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부품사들을 좀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부품사들도 계속 이런 국내 기업들한테만 무기 부품들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과 같은 해외 국가들, 해외 방산 기업들의 직수출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뭐 유압 부품이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에 들어간 부품들이 뭐 라인 메탈이나 뭐 사브 등등등 해외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이제 부품사들까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직수출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MNC 솔루션이라고 하는 최근에 상장을 했던 기업과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사실 부품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의 시스템이나 이제 전투 장비들을 좀 납품을 하는 이제 회사여서 뭐 크게 일단 직수출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이 MNC 솔루션과 그리고 한화 시스템 이 두 개 기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란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산업들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기존의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성장들을 이제 이끌었던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제 그런 여타 산업들 대비해서 방산이 가장 좀 높은 성장률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 성장도 그렇고 앞으로의 업황과 다양한 이제 모멘텀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일단은 이제 다른 산업 대비해서 비교 우위가 확실히 있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방산 업종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좀 선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 업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닉이라고 하는 비밀 정보들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이제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정보 접근 자체에는 이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저희도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뉴스 플로우들을 트래킹을 한다라든지 뭐 해외 흐름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방산 업종은 이렇게 또 일일이 모든 뉴스 플로우나 뭐 수주 정보들을 트래킹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큰 흐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생각하면은 뭐 유럽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들 그리고 미국이 과거 유럽이나 중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유럽과 중동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관여들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럽 쪽에서는 뭐 이런 지정학적인 관계와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기 수요들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차이인 점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그걸 다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계속 낙수 효과들이 좀 더해질 거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큰 이제 이런 산업적인 흐름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그런 투자 수익들을, 좀 투자 기회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